장도영님의 인생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어릴 때 운동선수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배구를 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10년 정도 했는데 키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82 정도밖에 안 돼요. 82면 되게 작네요. 네네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저희 팀에서 두 번째로 작았기 때문에. 배구 하실 때는 그러면 혹시 포지션은 저는 원래 왼손잡이여서 라이트 포지션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센터, 그리고 마지막에는 키가 작아서 리베로로 하게 됐고, 포지션이 전환이 되면서 감각적인 부분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만두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2013년도 마지막 시합 끝나고 10월 달쯤에 이제 숙소에서 나왔어요. 10년 동안 운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20살 때 이렇게 막 그만두시면은 막막했을 것 같아요. 두세 달 정도를 방황을 했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끝나고 나서 이제 추석 때인가? 그 아버지가 친척들 다 있는 자리에서 너 어떻게 하려고 배구 그만뒀냐, 공부도 못하고 지금까지 한 거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만뒀냐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화가 엄청 났어요. 아니 그만둔 지 뭐 1년도 안 됐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도 안 해주고 책찍만 하니까, 근데 운동밖에 안 해봤는데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정말 없었어요. 없다고요? 네, 정말 막막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뭐라도 시작해보자, 뭐라도 해야 뭐가 나올 것 같지 않냐 해서 이제 주위에 어떤 분이 학교 교내에 스포츠 매거진 기자단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활동해보지 않겠냐 해서 또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인맥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도전을 했던 게 천천히 이제 하나씩 쌓여가는 그런 과정에 시발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은 그냥 일반 학생으로 쭉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2, 3학년, 2학년까지 다니고 군대를 다녀왔고, 그리고 3학년 다니고 이제 호주 다녀오고 또 여행 갔다 오고 지금 이제 마지막 학기. 아, 아직 그러면 졸업 안 하신 거예요? 예, 3학점 지금 강의 하나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호주는 그러면 어떻게 갔다 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랑 엄청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쇼트트랙 선출이에요. 근데 둘이 마음이 맞아서 그 2017년도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갈지 아니면 아프리카를 갈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히말라야를 다녀왔기 때문에 뭔가 친구랑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졸업하기 전에 하나 더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야 그럼 우리 세계여행 떠나려면 돈도 모아야 되는데 워킹홀리데이 가자. 근데 영어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비자가 제일 쉽게 나오는 나라가 호주였기 때문에 워홀로 가신 거예요? 워홀로 갔죠. 워홀 비자로 갔는데, 그래서 비자가 제일 쉽게 나오는 게 호주였고, 그런 것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딱 1년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버셨어요? 그래도 2천 중반까지는 벌었습니다. 1년에? 1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가자마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스케줄도 다 잡아야 되고 직접 발로 뛰어야 돼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럼 뭐 설거지, 청소, 서빙 가릴 거 없이 다 했고, 뭐 헬스장 청소까지.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일단 샀어요. 옛날 차를. 지역 상관없이 그 시간에 맞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년 정도는 하루도 안 쉬고 주 7일 동안 두탕 뛰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일어나서 2시까지 일하고 3시까지 쉬고 다시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고, 거기에 또 이제 열정이 남았으니까 잠 안 자고 새벽에 또 청소해서 거의 1시간 자고 바로 출근하고. 그때는 이제 진짜 돈에 미쳐 있었죠. 돈이 벌고 싶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다. 뭐 6개월은 바짝 벌었지만 그 외적으로는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친구들이랑 뭐 이제 바 같은 데도 가서 밤새도록 놀고, 부모님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불러서 한 10일 정도를 제가 여행 시켜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여행을 가신 이유, 궁극적인 계기가 있나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열등감이나 뭔가 잘하지 못한다는 그런 저만의 그 패배의식 이런 게 좀 심했어요. 피해의식이나. 근데 여행을 그때 히말라야를 다녀오면서 정말 많이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거 막 울었는데, 그러니까 이 자연이 주는 그 경이로움, 이 단어가 맞을 것 같은데, 그걸 경험하면서 뭔가 이런 세상이 더 많으니까 경험을 해보자, 더 늦기 전에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세계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제가 호주에서 돈을 어렵게 벌어보니까 이걸 편하게 쓰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저한테 투자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나한테 투자가 될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럼 내가 잘하는 걸 접목을 시켜보자 해서 글 쓰는 거 플러스 배구 해서 그럼 배구로 세계를 한번 만나보자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 글 쓰는 편집장님 도움도 받고 해서 후원도 받고 또 글도 쓰고 세계여행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혹시 됐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2019년 9월 달부터 2020년 6월까지
근데 여행은 3월에 끝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3개월은 정말 그냥 호스텔에서만 묵었고 여행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3월 중순까지. 제가 세계여행 책을 쓴 이유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럼 어떻게 루트를 짜야 되고 경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고 숙소는 뭐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여행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다 써라. 그 루트를 한번 자기가 스스로 짜봐야 돼요.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무모하게 쿠바가 제일 가고 싶었어요. 쿠바가 너무 가고 싶어서 첫 번째로 일단 픽을 뒀고 그러면 남미 쪽으로 돌다가 유럽으로 넘어가야겠다. 그게 경비를 절감하니까. 그래서 남미 쪽으로 이제 루트를 짰고 근데 남미도 이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는 그런 여행자들의 단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또 뭔가 저는 루트를 짤 때 돈이 제일 안 들어가는 이동 비용이 그렇게 짰어요. 최종 목적은 도쿄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돌다가 도쿄올림픽 가서 마지막 칼럼 쓰고 완벽하게 마무리였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저도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완전 잃었었어요, 목소리를. 그래서 그냥 돌아와야겠다 해서 그냥 그쯤에서 멈추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는 스위스 인터라켄, 터키 괴레메. 일단 굉장히 유니크한 시티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융프라고 설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사람들을 보면 표정이 일단 달라요. 여유가 넘치죠? 일단 여유가 넘치고 그러니까 저희는 막 일, 관계, 그리고 뭐 성과, 미래,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표정에서는 그런 게 아예 안 느껴져요. 그냥 오늘 하루 시작됐네. 그럼 뭐 이거 해야지. 그냥 되게 여유롭고 그리고 예를 들면 차가 지나가도 항상 멈춰줘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먼저 차가 먼저인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차가 멈춰주고 그런 문화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터키 괴레메 같은 경우는 그 암석 같은 게 굉장히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벌룬들이 이제 하늘에 막 떠 있으면 여기가 내가 살아가 있는 세상인가? 그러니까 혼돈이 올 정도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돈도 많이 안 되니까 그거는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여행을 다녀오시고 첫 번째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그렇죠. 책에서 가장 본인이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어떤 건가요? 제목에도 썼지만 사실 출판사 쪽에서는 제목을 바꾸자고 했어요. 좀 더 여행 쪽으로 느낌이 나게. 근데 저는 판매보다는 제 기록을 남기는 걸 더 중점으로 뒀고 제가 처음부터 이 제목을 생각하고 글을 썼어요. 아예 그 글 첫 문장부터 이 제목을 썼는데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을지 몰랐고 지금도 뭔가를 계속 도전하고 하지만 근데 일단 해야 돼요. 뭔가 그 다음 스텝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제목을 지은 이유가 일단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다. 근데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몰랐어. 내가 해낼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목이 저는 진짜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뭐 대학생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가 저한테 궁금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번아웃이 왔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다 만들어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성과는 뭔가 괴리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일단 내가 여행도 좋아하고 하니까 영어를 배워서 승무원을 준비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포기하진 않았어요. 승무원이요? 네, 대한항공 승무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울려. 30살 전까지는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할 생각이고 그 전에 일단 투자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 V스토리라는 채널인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저한테 뭔가 저는 제가 죽기 전에 뭔가를 남겨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뭐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V스토리를 좀 잘 발전시켜서 좀 배구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여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저는 개인 가게를 차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떤 종류의 가게? 일단은 디저트 카페를 생각을 하고 누나랑 준비는 하는데 그 누나가 그 제과제빵 전문을 거의 한 2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디저트는 다 만드는데 저희가 커피는 잘 모르지만 디저트는 강점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그니처 메뉴 2개 정도 생각해서 만약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면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창업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신영준 박사님이랑 작가님이 이제 폴리메스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나오는 게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를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의 장도형이 아닌 이제 카멜레온처럼 여러 가지 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장도형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잡초맨 채널에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장도영에게 작가란? 평생 함께 갈 직업이다 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매일매일 글을 쓸 거고 거기서 느끼는 부분들을 이제 타인과 독자분들과 공감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직업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촬영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잡초맨 꾸준히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잡초를 뽑는 그런 심정으로 잡초맨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